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중학교 교직원이 10대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또 다른 10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교직원 김모 씨가 10대 대학생 A양과 A양의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옷차림을 언급하며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봉사단체 회장 자격으로 보육원을 드나들던 김 씨는 A양이 자립해 보육원을 떠나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돕겠다며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 말고도 김 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보육원생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에 있는 지금 고3짜리 아이에게도 똑같이 그 아이처럼 똑같이 술 먹고 전화하셔가지고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두 번이나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또 대학생 A양이 교육청에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자 해당 보육원장이 사건을 키우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다가 전부터 월요일 아이를 불러다가 너 이거 민원 취하 안 하면 이거 빨간 줄 올라간다고 하시고 보육원장은 김 씨가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해 용서해주자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교직원을 감사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보육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민원의 내용이 보육원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육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고요. 교직원 김 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 초 익산에 있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잔디까지 깎게 하는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우리 집 마당 잔디를 깎아라. 어느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시킨 일 중 하나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은 이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사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경감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도록 부하 직원들을 부추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나름 뭐 효도한다고 했나 몰라도 어머니가 거기다가 식당을 운영하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특급 매식비를 이제 그 집행했는지 아니면 부당 집행했는지 여부도 이제 조사해봐야지요. 이 과정에서 실제 액수보다 회식비를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사실이 맞다면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데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중범죄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 경감 가족은 해당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팀들 와서 점심식 간단히 하고 그냥 바로 계산하고 가고 뭐 우리야 뭐 아는 사람들이고 다 저기 인원수 맞춰갖고 더 싸게는 받을지 더 받은 건 없어 진짜. 경찰은 A 경감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 뒤 비위 행위가 사실로 나타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7년간 재임 성과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기제 공무원 수와 교원 업무 경감에 따른 노노 갈등, 불통 행정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원 업무 경감은 김승환 교육감의 최대 지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원의 줄어든 업무가 오히려 공무원에게 떠넘겨졌고 학교 현장의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꾸준히 문제 제기돼서 상당 부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노 갈등의 한 원인이 또 지금 그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재량이다,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는 그런 묻히기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임기제 공무원 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측근들을 행정 조직에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수는 46명으로 서울, 경기교육청보다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몇몇 대기한 교육 행정이 아니라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온다 보면은 노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도 있고 교육공무직 노조도 있고
공무원 노조 설문조사 결과 지방직 공무원 대다수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김승환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21%만이 만족감을 표시해 교원이나 학부모 만족도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육 공무원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불통 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교육 공무원 노조 주장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과대한 피해 의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10년 넘게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을 공원 등으로 만들기로 한 전주시. 대신 760억 원을 들여 월드컵 경기장 옆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아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존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자인 롯데쇼핑과의 분쟁 우려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정부 심사를 다시 받는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정부 심사를 다시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정부 심사의 신청 기한이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이 안에 재검토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심사 신청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종합경기장 개발의 전제 조건인 이전 사업의 첫 걸음을 떼는 건 올해도 물 건너간 셈입니다. 국가 예산까지 반납하고 재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 역시 안개 속입니다. 현 경기장이 아닌 대한방직 전주 공장에 짓는 방안 등을 타진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아직 길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길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10년 넘게 전혀 나아가지 못한 경기장 이전과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시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관들이 대부분 경찰대 졸업생으로 밝혀지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경찰대 폐지론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 경찰대 존폐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경찰대는 지난 1980년 정예 간부 육성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세금으로 교육받은 100여 명이 해마다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관합니다. 하지만 의무 복무 기간인 6년을 채우지 않고 경찰 조직을 떠나는 인원만 해마다 20명 안팎이나 됩니다. 로스쿨 경찰관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찰 입문 단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경찰대 폐지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새 정부 들어 이 같은 분위기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일원화를 내세우며 경찰 조직 개혁을 위해 경찰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더미래연구소도 최근 경찰 간부 시험과 경찰대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 역시 경찰대 폐지를 포함한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청을 안정적으로 장악하면서 일종의 경찰청 내의 패거리 문화가 형성되고 있고요. 세무대학이 폐교했던 것처럼 경찰대학도 폐교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엘리트 경찰을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선 대학에서 얼마든지 이 같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민간 부분에서도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갖고 또 우수한 교육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원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과 수사권 도입 등 경찰개혁 바람을 타고 경찰대 폐지 수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태양광이 수익 창출 모델로 주목받자 농협이 태양광 발전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농가 소득이 늘고 신재생 에너지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진안군의 한 농가에 전북농협이 첫 대출을 실행할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수익률은 연 7에서 8%로 은행 이자보다 두세 배가량 높습니다.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하는 수입이 아니라 고정된 수입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대출을 거부했던 농협이 이달부터 태양광에도 대출을 실행합니다. 투자비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억 9천만 원을 투자해 발전 규모 99kW를 설치할 경우 매달 최대 150만 원의 순이익이 나옵니다. 대출 금리가 연 1.75%에 불과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기금을 최대한 받은 뒤 추가로 3%대 중반의 농협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농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단 중에 태양광 발전이 중요한 의미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는 아주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농촌에 태양광 10,000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농가 소득 증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한전에 판매하는 태양광 발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모듈 기대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라는 점도 투자에 앞서 유의해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완주의 한 산골마을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임실군이 섬진강댐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군 소식 주혜인 기자입니다. 작은 농촌마을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동화작가 유수경 씨가 엮은 이 책에는 화암사에 얽힌 설화와 돌배나무 당산 이야기, 금광굴 등 완주군 경천면 싱그랭이 마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완주군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 삶의 이야기를 담은 지역 자원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남원 사회단체 회원과 결혼 이주 여성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특강, 장학금 전달식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사회에서 정말 큰 몫으로 우리 여성들의 힘으로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한 우리나라가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주간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섬진강댐 순환도로 개설 사업에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섬진강댐 남측 순환도로 15.8km 구간에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고창군이 90포항에 어업지도선 계류시설을 준공하고 부안 격포항에 있던 어업지도선을 90포항으로 이전했습니다. 고창군은 내년 6월까지 12억 원을 들여 15톤 규모의 신규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가 이달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들은 어제 군산을 방문해 조선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재가동을 약속한다며 그 사이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달 안에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제조업체의 경기 전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 전망 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94였지만 전북은 88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전북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률이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조사 결과 공공시설물 2,400곳에서 내진 예산 5,2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전북의 내진 보강률은 36%로
60%에 가까운 서울, 대구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내진 보강이 허술하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장학금 강제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을 통해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정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해 공무원을 통해 한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올해에는 또 다른 업체에도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장학금을 강요한 사실만으로도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정 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학생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안여고 체육교사 51살 박모 씨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일정 부분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선물 강요나 학생 생활기록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오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